네, 관악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님 함께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일단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사실 주거복지센터가 잘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라질 우려가 있다 또는 사라진다기보다는 SH공사로 이전될 수도 있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전달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관악주거복지센터가 일단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정황 자체를 좀 간단히 요약해서. 우선 이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께 임대주택에 대한 뭐 정보도 제공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 상담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립을 하실 때까지 사례 관리, 뭐 다양한 정보, 법률, 금융 아니면 공공부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이런 복지 서비스를 같이 지원하는 곳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시원이나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 침수 피해에 있으신 분들 이게 뭔가 자원 연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후원금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악구에 긴급주택 임시거처가 이제 17호가 있거든요. 여기 입주부터 퇴거까지 전부 다 뭐 계약을 하거나 사례 관리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들이 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주민분들을 한 1년에 한 1만 건 정도의 상담을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나오는 변화되는 주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특히 이제 전세 사기나 침수 반지하 주택이나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들이 좀 도드라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서적 지원이나 지역 자원 연계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데 제도가 없을 때 이제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책 제안도 같이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주거복지라고 한다면 다 없어지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SH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지만 SH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SH가 못해서가 아니라 공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이제 관악주거복지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공공 영역에서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민한테 손을 내밀어서 그렇죠. 일종의 이것도 작은 이제 거버넌스 협치 네네네.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하는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해왔던 건데 지금 몇 년 했죠? 10년? 12년이요. 12년.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12년 된 녀석을 갑자기 축소한다는데 네. 그런 그때 있었던 12년 동안 됐었다라는 것은 필요해서 했을 것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을 거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만약 SH공사 쪽으로 넘어가면 민간인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거기서 아니다. 못할 거다. 그렇죠? 못하죠. 공사라는 한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복지는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오세요. 자기도 막 돈도 빌리고 막 여러 가지 스스로 해결을 하시려다가 마지막에 진짜 주거 문제가 오셔서 오시는 건데 단순히 집 문제만 있지가 않아요. 건강 문제, 실직 문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는 이 상황에서 자원 연계를 하려면 진짜 그 지역 토박이 되게 오래된 그런 현장 전문가들이 연계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뭐 2주 안에, 3주 안에. 그런데 공사의 특성상 이제 지역과 협업하는 것도 민간보다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결제 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져요. 지원을 한번 하려면 나가는 데에 방문하기 위해서 결제를 며칠 전에 올려야 되고 나가서 상담을 하고 나서 자료를 해서 올리면 한 달 이상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을 잘 집행하고 뭐 주택을 공급하고 이제 이런 큰 사이즈의 것들. 근데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정서적 지원부터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건 사실 공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경직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는 결원, 그러니까 뭐 직원이 퇴사를 하면 그 퇴사한 직원을 메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공사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 한 명이 줄어들었을 때는 일의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력이 떨어지는 건데 저희는 충원도 금방금방 할 수 있죠. 15일 내로.
사람들 지원해서 공고 내고 바로 뽑고. 그러니까 복지 사업의 특징이 공사가 아닌 건데 그냥 생각해 보시면 주민센터에서 아무리 내가 주거 문제 있다고 해도 주민센터별로 다 주거복지 팀이 있어요. 21개 동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될까? 보시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조직적인 특성이 그런 거예요.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거복지센터는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 긴급성이잖아요. 그렇죠. 긴급한 신속하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는데 긴급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신속성도 너무 중요하고 신속하면서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아까 사회복지사 이야기하시길래 네. 사회복지사 분들이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네. 그렇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마 긴급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구의원들한테 구청장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또 자기 조직 보위하는 차원에서 유지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실 수도 은근 있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거버넌스로 시작한 거고 12년 동안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특성이 있고 방금 말했었던 긴급성이라는 것들 때문에 분명히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공적 영역을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한테 손을 내민 그렇죠. 시스템이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게 다시 공공기관으로 갔다고 해서 이름만 주거복지 이름도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어요. 주거 복지도 아니고 주거 상담소. 그냥 상담해 주는 거네. 그냥 주거도 사실 그냥 임대주택 상담 정도로 하겠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단순 상담만 하겠다. 그러네요. 심층 상담 못 한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안 한다. 차원이라는 단어가 아닌 거고 네. 결국 상담소 축소되는 거네요. 네. 그 이름만 들어도 알겠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현재 민간 위탁 운영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거죠. 아예 안 하겠다. 네네. 서울시가 SH의 예산을 다 주고 저희는 주고. SH와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하는 모든 성과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하신 약자 동행에서 주거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졌거든요. 잘했다고. 그게 다 사실 저희가 한 거예요. 보니까. 그게 거의 반토막도 안 될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하신다는 게 저희로서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처음에 여쭤봤어야 될 거긴 하지만 일부러 저는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고 나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제가 언뜻 듣기에 몇 년 전부터 사실 3년 얘기가 전이에요. 됐었죠. 네, 그렇죠. 네, 네. 벌써 3년 됐네요. 네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었던 거고 현재는 아예 단계적인 그 뭐랄까요 출구 전략 같은데요. 그러니까 SH로 먼저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민간이 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악구로 예산을 내려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서울시에서 단독. 직접 네네. 단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SH. 이제 SH로 넘어가서 SH로 넘어간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3년째 된 거예요. 3년째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 철회 아예 그냥 없애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절대로 안 된다, 큰일 난다, 주거복지 진짜 없어진다, 안 된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외쳐서 SH의 제3자 위탁 용역 형태로 지금 3년간 운영이 된 건데 거기에도 성과가 저희가 엄청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완전히 축소하고 그냥 SH가 한 2-3명의 인력만으로 그냥 단순 상담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 부서의 입장인 거죠. 좀 이따 어차피 관악구 이야기는 할 텐데 관악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도 지금 1위. 뭐 거의 1위까지 1위예요. 다시 올라갔죠. 네. 그렇죠. 전세 사기를 맞은 사람들도 사실 주거복지센터한테 헬프미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만나지도 못했고 작년 상반기까지 피해자로 확정되신 분들 중에서 372분을 저희가 상담을 했고요. 네. 상담을 하고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집수리 현재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점유권을 뺏기시면 안 되니까 계속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아주 소소한 집수리는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만나고 사실 그분들이 보통 다 30대 초반이세요. 20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관악구는 워낙 젊은 청년 많으니까. 그렇죠. 거의 90%가 다 청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집수리도 하고 그래 온 거죠. 지금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관악구는 우리가 생각해도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운 예. 당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주거 문제들이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많죠. 서울시가 하든 안 하든 관악구도 네, 사실은 네. 관악구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네, 될 네. 필요성이 네, 네, 있다고 네. 보이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그거를 구청장님도 구의원님들도 또 공무원분들도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해요. 명분과 가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데 이게 조직적인 흐름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정무부 시장 오늘 예, 예. 미팅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담당 부서 팀장 선까지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만나주질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정무부 시장님과의 면담이 오늘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만나서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온 자료들이 있어요. 저희랑 이제 직영센터랑 그 자원 연계나 이런 실적을 비교한 자료들을 그래프로 다 만들어서 드렸고 굳이 지금 성과가 다 오세훈 시장님이 다 가져가고 계시고 SH 성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반토막 내면서까지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차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이냐? 정말 담당자들 만난 거 맞냐?라고 하셔서 객관적인 자료를 자기가 다시 부서에 요청해서 받아보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듣고 와서 원래는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랑 집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너무 바트잖아요.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기자회견 예정일이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무부 시장님도 부서에 또 연락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자료 만들 시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주 정도 더 지금 집회나 이런 거는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나 이것의 필요성 기타 등등이 사실 위까지 잘 안 올라간 거겠네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죠. 확실치는 어쨌든 않죠. 정무부 시장은 네, 처음 본 들은 거죠. 것처럼 네. 계속 물었던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관악구 이야기를 와볼게요. 문제는 아마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반지하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1인 가구도 엄청 많고 저소득계층도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 비용이 큰 관악구에서는 당연히 이런 긴급한 것들이 아까 1만 건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 매년 연마다 이래요? 거의? 사실 저희가 업무 초반에 사업 초반에 저희 용역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모하는 기간 이런 게 있어 사업비가 없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뭐 줄이고 다 하지 뭐 이렇게 뭐 한두 달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 더 넘죠. 더 넘고. 더 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백 기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입력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단순한 거 전화 부재다 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한 축으로 예전에 관악구에 시소학은혜라는 곳이 거의 저도 연두수를 까먹었어요. 거의 10여 년 가까이 있었던 투자를 한 그런 네. 데이터와 자산이 더 네, 중요하다고 네, 그럼요, 생각해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정책이 끊겨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관이 잘 안 됐어요. 됐다고는 하지만 그냥 안 부서로 되죠. 갈갈이 찢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결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데이터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종합적 해석과 해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도 남겨지는 네.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관될 것 같은데 그럼 12년 동안 됐다면 엄청난 것 어마무시하죠. 같아요. 네. 이걸 관악 사라지지 않게 결국 SH가 저렇게 부족하게 하고 상담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좋아, 우리는 주거복지라는 것을 하겠어라고 해서 관악구청이나 이제 구의원분들 중에서도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아까 있었던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일단 제외하자라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안 한다면 관악구에서 충분히 지자체를 설득하고 지자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센터일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 시민 의견서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시민분들의 한마디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들이 다 저희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공사가 이걸 하냐, 못한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들 뭐 국힘 더불어민주당 다 할 것 없이 다 만나 뵙고 그다음에 구청장님도 다 만나 뵌 결과 가치에 모두 다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도 아마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실행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 명분과 필요와 가치는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담당 부서는 무슨 과? 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 그리고 그 주로 이제 만나신 구의원부지? 준우여 의원님하고 하고, 민영지 의원님.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네. 국민의힘이네. 주무현, 네. 네, 민영진 의원님. 네. 뭐 시의원님들도 네 분 다 만나 뵀는데 아. 다 뭐 동의하시죠. 정태 의원님도 만났고 박민규 의원님 다 만나 뵙고. 이렇게 만나 보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당장 이게 예산이 올해 말에 끝인가요? 네. 용역이?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 안 되면 긴급하게라도 1년짜리 단기간이 네. 되더라도 우선은 관악구청에서 네, 세워놓고 가서 그것을 뭐 의심이 될 수 있으면 의심이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꼼꼼하게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 안 되면 1년 단위로라도 사실 관악구청에서 받으면 이미 저희가 성과가 사실 타 자치구보다도 훨씬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그 잘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관악구에서 예산 편성하면 바로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힘이 돌아와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협치라고 하지만 이전보다 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밀린 건지 아니면 협치의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관악구도 협치라는 단어만 존재하지 그렇게 썩 잘 되어 보이진 않아요. 분명한 건. 그래서 결국은 민간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결국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앞에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동감한다 공감한다 다 이래요. 이렇게 하지만 공무원 체계로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악구에서 이게 필요하고 민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협치 차원에서 결국은 민간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을 거다 또는 그런 협치라든지 이런 통치 차원에서 이관을 해서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더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주민들의 주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뭐 서비스 한번 딱 지원하고 끝날 수가 없고 다 아실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민원도 엄청 많고 그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문제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사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민원이 폭발해요. 폭발. 그리고 저희가 2022년 그 반지하 참사 있었을 때도 저희가 외부 자원 다 연계해서 지원하고 그 저희 몸빵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 가가지고 수해복구 다 같이 하고 물론 공무원분들도 하셨지만 그런 작업들을 최전방에서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없으면 그거 사실 다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그 372분에 대한 전화도 사실 저희가 없으면 솔직히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구청에서 전부 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 상향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 그 지원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사실 구청에서 다 하셔야 되죠. 그분들이 거의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8명이 다 같이 하니까 이게 정말 임팩트 있게 진짜 저희 쉬지도 않고 또 요즘에는 그 오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 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상담이 아닌 상황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잘 다독이고 정신적으로 좀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다 하는데 그걸 사실 앞으로는 구청이 다 혹은 주민센터에서 다 이제 받아내실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복지센터라는 것 자체를 이용자들이 많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센터가 사실은 생소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 근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센터의 필요성이 명확히 있어서 12년 전에 시작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네네. 그리고 SH공사로 이전 그래도 상담소가 진짜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당연히 아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네. 본인들도 인정하는 셈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사실 그 주거복지센터가 생기게 된 거는 우리가 그 전에 한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달동네에 철거 세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임대주택이 생기면서 입주를 하는 걸로 뭔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가 민간 전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가 너무 소득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보증금이 너무 크게 올라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일상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거복지센터는 그냥 임대주택으로 안전하게 들어간 사람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민간 전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계약에 따라서 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임대인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주거복지 대상이 되는데 혹은 이제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정보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쭉 하고 있다가 2016년부터 훨씬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대출 문제, 그다음에 전세 사기 문제, 침수 반지하 문제, 1인 가구 고립 문제,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복잡 다양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계속 정책 제안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주거복지센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른 생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게 할 수 없는 거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그걸 전달 못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이제 주거 관련된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저번 때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실태조사.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못 하잖아요.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희가 실제로나. 엄청 요청을 드리는데 네. 끝까지 조례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지역의 연구, 지역을 계속해서 쫓아낼 정보가 없는 게 지자체의 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책적 역할을 하기 네. 위한 단순히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걸 조사하고 네.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2019년까지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당연히 그 보고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결과로 사실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관악구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희 계속 토론회 하면서 각각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 주민의 목소리, 뭐 어르신, 반지하 침수, 뭐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토론회도 작년에 또 했었고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역할을 정책 제안, 제도를 견인하는 역할 이것도 계속 해왔죠. 꾸준히 해왔죠. 네. 관악 주거복지센터의 정두영 센터장과 함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말이면 중단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지 혹시나 정말 그냥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일자리 뭐 이렇게 하는 오해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짧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과연 지역 주민분들이 보실 때 그리고 지역에 계신 이제 구의원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시의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분들 보실 때도 정말 이 관악주거복지센터가 관악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더 덧붙일 이야기 있을까요? 덧붙일 이야기? 혹시 이때까지 다 해주신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어쨌든 사실 저희는 이게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상황, 정무적인 상황 당연히 그 저희가 모르는 세계이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주민의 주거권과 아주 직결되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사실 저희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그다음에 지역 주민, 서울 시민 이 세 가지만 딱 생각해 주시면 사실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